아침에 침대 머리맡에 놓인 내 전화기가 진동하자 잠과 깨어남 사이에서 눈을 가늘게 뜨고 화면을 바라보았다. 알 수 없는 번호에서 온 메시지는 단 한 문장이었지만 내 인생을 뒤흔들기에 충분했다. 엄마 병원비로 모은 돈을 몰래 썼다는 거 알고 있니? 순간 심장이 가슴에서 튀어나올 것 같았다. 그토록 오랫동안 가족을 위해, 특히 엄마를 위해 일하고 애써왔는데 이 문장은 그 모든 노력이 배신으로 얼룩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었다. 그 순간을 표현하기는 쉽지 않다. 마치 방의 벽들이 나를 향해 다가오는 것 같았다. 창문 밖으로 아침 첫빛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 때 내 안의 어둠은 더욱 선명해졌다. 누구지? 어떻게? 나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이 메시지를 누가 보냈을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어릴 적부터 가족을 위해 자신의 욕망을 항상 포기해온 조용한 대원이 바로 나였다. 하지만 분명히 내 침묵은 타인에게 단지 기회일 뿐이었다. 돌이켜보면 내 어린 시절 가장 선명한 기억들은 모두 어머니와 관련된 것들이다. 아버지는 어릴 적에 잃었다. 그날 이후 어머니는 우리에게 엄마이자 아빠가 되어주셨다. 우리 집 작은 부엌에서 아침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던 된장찌개 냄새가 아직도 코끝에 선하다. 나, 오빠, 그리고 엄마. 세 사람뿐인 작지만 따뜻한 가족이었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믿고 있었다. 오빠는 나보다 3살 위였다. 어릴 적엔 날 보호해주고 놀 때도 지켜주던 형이 나이가 들수록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에 가면서 책임감을 뒤로 한 듯 했습니다. 집에 올 때마다 어머니는 그를 자랑스러워하며 식탁의 가장 좋은 부분을 그의 접시에 담아주셨습니다. 나는 조용히 구석에 앉아 그들의 행복을 지켜보았습니다. 내게 가족이란 희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형이 결혼한 후로 상황이 달라졌다. 형수님이 집에 들어온 순간부터 균형이 깨졌다. 처음엔 웃는 얼굴에 말도 다정해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엄마가 아프신 날에도 형수님은 오늘 너무 피곤해서 도와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하곤 했다. 그럴 때마다 항상 내가 엄마 곁으로 달려갔다. 직장 근무를 마치고 집에 오면 엄마 곁에서 잠들곤 했습니다. 주말에도 엄마의 병원 진료 예약을 제가 데려가고 제가 기다리고 제가 데려왔습니다. 대원아, 너 정말 착한 딸이야. 엄마는 가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엄마 눈빛에 스민 피로도 보았습니다. 형과 형수님이 결혼해서 따로 집을 나가고 나서는 마치 모든 짐이 내 어깨에 짊어지듯 느껴졌다. 내가 불평할 때마다 내 형은 너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 형수님은 임신 중이니 힘들게 하지 마. 넌 더 강하고 인내심이 있잖아. 같은 대답만 들었다. 세월이 흘렀다. 나는 다니던 회사에서 승진했지만 내 돈 대부분은 항상 가족을 위해 썼다. 어머니의 약값, 병원 진료비, 집 수리비, 심지어 형이 어려운 시절에는 그들에게도 도움을 주었다. 내 사회생활, 꿈, 심지어 결혼 같은 생각들까지도 포기했다. 왜냐하면 가족이 무엇보다 우선이다라고 배워왔기 때문이다. 지난해 어머니 상태가 악화되면서 큰 수술이 필요해졌습니다. 의사가 수술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 것이라고 말했을 때 저는 망설임 없이 걱정 마세요.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수년간 모은 모든 돈이 부족하면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머니는 쟤를 위해 제때 모든 것을 희생하셨으니 이제 제 차례였습니다. 형과 형수는 이런 이야기들 동안 항상 침묵했습니다. 대원은 이미 잘 살고 있으니 네가 해결할 수 있겠지 라고 말했습니다. 마치 그들도 책임이 없는 것처럼. 하지만 저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잠시 생각해보니 아마도 정말로 어려운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아이들 관련 지출이 있을지도 몰라. 나는 엄마가 가장 믿고 가장 사랑하는 자식인데 이 짐은 내 어깨에 짊어져야 해. 수술 날이 되자 병원 복대서 몇 시간이나 기다렸다. 형과 형수도 거기 있었지만 계속 전화 통화를 하며 마치 다른 곳에 있고 싶어 하는 듯 했다.
제가 수술 비용을 낼 때 돈을 받은 직원이 저에게 가족끼리 참 아름다운 협력을 보여주네요 라고 말했었어요. 그 순간 저는 미소 지었지만 속으로는 씁쓸함이 밀려왔어요. 협력이란 말인데 결국 모든 걸 제가 혼자 부담하고 있었으니까요. 엄마의 회복 과정은 오래 걸렸어요. 저는 매일 병원을 오가며 지냈죠. 퇴근 후 뛰다시피 병원에 가서 어머니와 2시간을 보내고 집에 돌아오면 지쳐서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형은 일주일에 1번 정도 왔고 형수는 병원 공기가 불편해라고 했습니다. 그 여자는 정말로 변명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을 겪어본 적 있나요? 주변에 항상 핑계를 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들에 대해 댓글란에서 이야기해 볼 수 있겠죠. 이참에 구독도 잊지 마세요. 엄마가 나은 후 삶이 정상으로 돌아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비밀 메시지가 모든 것을 바꿔버렸습니다. 전화를 손에 쥐고 메시지를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네가 모은 돈을 몰래 썼어. 누가 이걸 썼을까? 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메시지를 보낸 사람에게 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누구세요? 무슨 뜻이죠? 답변이 곧바로 돌아왔다. 제 친구가 병원 회계부서에서 일해요. 그 친구가 말했죠. 당신 전화에 해킹을 당했어요. 모든 저축을 인출했고 계좌 거래 내역을 확인하지 못하게 일부 알림도 차단했나 봐요. 경찰에 가기 전에 당신에게 알려주고 싶었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전화를 내려놓고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몇 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려고 애썼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내가 내 저축으로 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내 계좌에 몰래 접속해서 내 돈을 모두 가져간 거야? 그리고 내 형은 어떻게 그걸 알았지? 바로 은행에 갔다. 내 계좌 거래 내역을 자세히 요청했을 때 진실이 내 앞에 드러났다. 어머니 수술 날짜 직전에 내 계좌에서 큰 금액이 빠져나간 흔적이 있었다. 게다가 이 출금들은 서로 다른 이름으로 송금된 것이었다. 이 상황은 사이버 공격임을 시사했다. 이 거래 내역이 의심스럽습니다. 라고 나는 은행 지점장에게 말했다. 저는 이 돈을 인출하거나 송금한 적이 없습니다. 지점장은 귀하의 계좌에서 의심스러운 활동이 감지되었을 수 있습니다. 이 문제로 경찰에 신고하시길 권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머리가 혼란스러웠습니다. 오빠가 어떻게 나를 이렇게 속일 수 있었을까? 형수는 이 계획에 가담했나? 그리고 엄마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 그날 저녁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우리 이야기 좀 해야겠어. 라고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침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대원아,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너무 긴장했어. 엄마 병원비에 대해 이야기해야 해. 내일 저녁에 내 집으로 갈게. 알겠어. 근데 왜 그렇게 심각하게 말하는 거야? 내일 이야기하자 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침대에서 뒤척이며 수년간 겪어온 일들을 떠올렸다. 나를 항상 더 강하고 더 이해심 깊은 사람이라 여겨 선택했던 순간들. 사실은 나를 더 쉽게 속일 수 있어서 선택했던 걸까? 조용하고 순종적인 대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묻지 않는 대원. 다음 날 저녁 형네 집에 갔을 때 가슴속 두근거림을 듣지 않을 수 없었다. 문을 연 형수님의 얼굴에 걸린 인위적인 미소는 평소처럼 따뜻하게 맞아주지 않았다. 대원아, 늦었네. 밥이 식었어. 라고 말했다. 밥 먹으러 온 게 아니야. 라고 나는 곧바로 말했다. 형이랑 이야기해야 해. 거실로 들어섰을 때 형은 TV로 경기를 보고 있었다. 무슨 일이야, 대원아? 라고 그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돈 얘기하자라고 내가 말했다. 그 순간 TV 소리가 멈췄다. 형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았다. 형수도 거실로 들어왔고 긴장된 침묵이 흘렀다. 어떤 돈? 오빠가 물었지만 목소리가 떨리는 걸 느꼈다.
내 저축금, 엄마 수술비로 쓴 돈, 이모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오빠가 벌떡 일어섰다. 대원아, 네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나를 속였어. 내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내 안의 분노가 나를 강하게 만들었다. 내가 내 돈으로 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내 계좌에서 빠져나간 거야. 내 모든 저축이 가짜 거래로 인출됐어. 너 뭐라고 하는 거야? 이모가 소리쳤다. 그런 말을 어떻게 하냐? 하지만 형의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그의 얼굴 표정은 죄책감을 숨길 수 없었다. 형, 내가 말했다. 왜? 왜 그랬어? 긴 침묵 끝에 형이 앉았다. 대원, 우리도 그때 상황이 매우 어려웠어. 아이를 위해 돈을 모으고 있었지. 하지만 어머니 수술비도 필요했어. 그럼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왜 몰래 했어? 네가 안 된다고 할까봐 라고 누나가 끼어들었다. 넌 이미 힘들어하고 있었잖아. 우리가 너에게 부담이 되고 싶지 않았어. 부담이 된다고? 내가 물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내 계좌에 몰래 들어가서 내 돈을 훔치는 게 부담이 안 된다고? 대원아, 진정해. 형이 말했다. 어차피 그 돈을 갚을 계획도 세워뒀어. 네가 알지도 못하게. 그런데 내가 알았잖아. 내가 소리쳤다. 이제 어떻게 하려고. 그 돈은 내 미래였어. 내 사회생활, 꿈, 결혼 계획이 다 그 돈이었어. 그 순간 이모가 벌떡 일어섰다. 너 너무 과장해. 가족이란 게 이런 거야. 희생해야 해. 희생이라니? 나는 눈시울이 붉어지며 말했다. 난 몇 년째 희생해왔어. 내 사생활은 없어. 애인도 없어. 내 인생도 없어. 항상 당신들을 위해, 항상 엄마를 위해 살아왔어. 하지만 이건 속임수가 아니라 이건 도둑질이야. 도둑질이라고? 오빠가 목소리를 높이며 물었다. 내 가족을 위해 내가 도둑이 됐다는 거야? 그래, 내가 말했다. 내 동의 없이 내 알지도 못한 채 내 돈을 가져갔어. 이건 도둑질이야.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버스 창가에 앉아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다. 몇 년째 이 도시에서 살고 있었지만 이렇게 외로움을 느껴본 적은 없었다. 가족, 내가 가장 믿었던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속였다. 다음 날들 이 상황을 엄마와 이야기해야 했다. 하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까? 엄마는 이미 늙고 병들었으니 이 사실들이 엄마를 더 슬프게 할 수도 있었다. 그날 저녁, 엄마는 평소처럼 내게 식탁을 차려 놓으셨다. 대원아, 너 너무 피곤해 보인다라고 말씀하셨다. 일이 너무 바쁜 거니? 엄마라고 말하며 엄마랑 이야기할 게 있어요. 엄마의 손이 차잔에 멈춰버렸다. 무슨 일이야? 딸아. 목소리가 너무 심각해. 수술 비용에 관한 걸 알게 됐어요.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는 잔을 내려놓았다. 뭘 알게 됐다는 거니? 형이 제 계좌에 들어가서 저축한 돈을 모두 가져갔어요. 제가 제 돈으로 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제 돈이 아니었더라고요. 엄마 얼굴이 순간 새하얗게 질렸다가 고개를 숙였다. 대원아, 엄마? 엄마는 알고 있었어? 긴 침묵이 흘렀다. 그러자 엄마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다. 알고 있었어. 그녀는 속삭이듯 말했다. 내 마음이 찢어졌다. 왜 엄마?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네가 너무 착한 딸이라서 엄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넌 이미 너무 많은 희생을 하고 있었어. 네 오빠도 상황이 어려웠고 그냥 내게 더 큰 짐을 지우고 싶지 않았을 뿐이야. 하지만 엄마, 나는 목소리가 갈라지며 말했다. 그건 옳지 않았어. 나를 속이고 내 돈을 훔치는 건 그건 옳지 않았어. 엄마는 고개를 저었다. 알아, 내 딸아. 알아. 하지만 그때는 다른 방법이 없었던 것 같아. 다른 방법이 있었어. 엄마, 진실을 말하는 거야. 나랑 이야기하는 거야. 나는 이미 모든 걸 다 드렸는데. 그날 저녁,
엄마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다. 엄마는 매우 후회한다고. 하지만 그때는 너무 당황했었다고 말했다. 오빠의 압박도 있어서 내가 알지 못하게 입을 다물었다고. 하지만 나는 이미 결심을 굳혔다. 이 불공평함은 그대로 둘 수 없었다. 주말에 온 가족이 엄마 집에 모였다. 이번엔 내가 준비를 하고 갈 거였다. 은행 서류, 계좌 내역, 모든 걸 챙겨왔다. 오늘 모두와 이야기할 게 있어요. 라고 말했다. 모두가 식탁에 앉아 있을 때였다. 형과 형수는 서로 불편한 눈빛을 주고받았다. 형, 내가 말했다. 여기 있는 모두가 들었으니 엄마 수술 비용이 어떻게 지불되었는지 설명해 줄 수 있겠어? 대원아, 여기서 왜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거야? 형수가 말했다. 왜냐하면 모두가 알아야 하니까요. 내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모, 형부, 사촌. 우리 가족이 어떤 가족인지 모두가 알아야 해요. 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럼 내가 말할게. 내가 말하며 은행 서류를 테이블 위에 놓았다. 나는 엄마 수술비를 내 저축으로 냈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사실은 형이 내 계좌에 몰래 들어가서 내 돈을 모두 인출했어. 테이블에 앉아있던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대원, 네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라고 형부가 말했다. 바로 이 서류들입니다. 라고 말하며 종이들을 보여주었다. 계좌 거래 내역, 위조 거래, 모든 게 여기에 다 있습니다. 이모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가족 안에서 이런 짓을 하다니. 형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다. 나는 단지. 그때 우리 상황이 너무 어려웠어. 그럼 내 상황은 어려웠지 않았어? 라고 물었다. 나는 수년간 모든 걸 희생해왔어. 그런데 너희는 나를 속였어. 형수는 벌떡 일어섰다. 대원아, 너 너무 과장하는 거야. 가족 안에서 이런 드라마를 만들다니? 이게 무슨 드라마야? 라고 소리치며 말했다. 내 미래를 가지고 장난쳤어. 내 신뢰를 배신했어. 이게 무슨 드라마야? 사촌들도 이제 형을 비판하기 시작했다. 형, 이건 정말 잘못됐어. 대원이 모르게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돼. 그날 이후로 가족 내 균형은 완전히 바뀌었다. 이제 모두가 수년간 오직 나만 희생해왔고 형과 형수님은 항상 자신들의 편의를 우선시해왔다는 걸 알게 되었다. 형은 나중에 전화로 사과했다. 대원아,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어떻게 보상할 수 있을까? 돈은 너희가 내야 해. 라고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마. 알겠어. 형이 말했다. 내 말이 맞아. 형수는 처음엔 저항했지만 결국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이제 온 가족이 상황을 알고 있었고 그녀를 지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도 가족과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했다. 더 이상 모든 걸 받아들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대원이 아니었다. 나는 내 경계를 분명히 했고 그 경계가 존중되길 바랐다. 엄마와 사이가 조금 삐걱거리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아졌다. 엄마도 이제 오빠를 편애하기보다는 공정하게 대하기 시작했다. 대원아, 내 말이 맞았어. 어느 날 엄마가 말했다. 네가 항상 강하다고 생각해서 내게 불공정하게 대했어. 오늘 그 사건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지금 나는 훨씬 더 강해졌다고 느낀다. 이제 누구도 나를 속이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것과 내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다른 일이다. 나는 그것을 배웠다. 그리고 그 비밀 메시지를 보낸 사람에게도 감사한다. 그 메시지가 없었다면 아마도 나는 결코 진실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 지금은 오빠가 매달 빚을 갚고 있고 이제 나에게 더 존중하는 말투로 말해요. 형수도 예전처럼 나를 이용하려 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제 목소리를 내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대원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가끔 밤새도록 그 메시지를 생각해요. 만약 그 메시지가 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몇 년 동안 계속 속아 넘어가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도 결혼도 못하고
제 삶을 꾸려나가지도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어요. 이제 제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경계를 가진 여성이에요.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건 아름답지만 그 대가로 속임을 당할 자격은 없어요. 여러분도 이런 상황을 겪었다면 목소리를 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가족이란 서로를 편애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존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희생이란 속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다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세요. 이 영상에서 제 이야기를 공유한 것은 아마도 여러분에게 용기를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입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아마도 저처럼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진실을 알게 된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분께 전하고 싶습니다. 옳은 일을 하는 데는 결코 늦지 않았다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는 것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